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7월 4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조기 폐장을 했습니다. 독립기념일 7월 4일, 그러니까 오늘 밤 뉴욕 증시는 휴장을 앞두고 있고요. 그 직전일에 휴장을 하는 직전일에 반장이라고 하죠. 조기 폐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번 독립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조기 폐장을 하는 그 직전일이 바로 오늘 밤 사이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흐름을 조금씩 더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우리나라 이제 어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대거 상승한 바가 있었는데 밤 사이에는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금 또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또 장 초반에 시장을 약간은 소강 상태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사항들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마감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합니다. 권 부장과 함께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AI, 빅테크 관련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과연 AI, 빅테크 쪽에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느 쪽을 더 바라보면 좋을지 또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좋은 아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 유행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희들끼리 이제 함께 뭐라고 말해야 되죠? 애정을 담은 인사 이렇게 이제 정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함께 외쳐주실 때마다 뭔가 이제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입니다. 저의 이 기분이 더욱더 나아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뭔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쌓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저는 기분 좋게 시작하는데 또 여러분들도 함께 그 기운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약보합권에서 강보합권으로 쭉 끌어올렸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살짝 부여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03% 약간 태극기 같았어요.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0.21% 역시나 장중에는 좀 약세권으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조금 더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P 500 지수도 0.12% 올랐고요. 러셀 2000 지수가 어제 0.43%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WTI 기준으로 배럴당 70달러 선 위아래의 등락을 나타내는 상황 연출이 됐고요. 어제 시장은 물론 장이 끝까지 열리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고용은 워낙에 계속해서 탄탄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을 만드는데 가장 자주 언급되는 그리고 가장 주요한 그런 지표를 볼 수 있죠. 여전히 뜨거운 고용 보고서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망 심리도 있고요. 발표됐었던 경기 관련한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또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 반대로 시장은 오히려 11개 섹터 중에서 9개 섹터가 그나마 조금은 상승을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미국의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는 이번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관련한 기업들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가 좀 축보를 터뜨렸는데 다른 전기차 기업들도 차량 인도대수 발표된 내용들이 참 좋았습니다. 이 가운데 안 좋았던 거는 PMI가 두 군데서 발표가 됐죠. 먼저 S&P에서 발표한 미국의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제조업 PMI는 46.3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예비치와 같은 수치로 발표가 됐는데요. 직전 달 48.4보다 더 하락을 한 것으로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죠. 50 이하면 좀 안 좋은 건데 이것보다 더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ISM에서 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한 6월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도 46으로 발표가 되면서 직전 달 46.9보다 더 하락을 했고요. 시장의 예상치였던 47.3 조금 회복할 것이다로 봤는데 이를 또 하회하는 모습으로 S&P가 발표했었던
구매 관리자 지수 PMI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ISM에서 발표한 제조업 PMI도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요런 경기 침체 우려를 한 번 더 부진하게 만드는 건 국채 금리의 역전 폭이죠.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은 계속해서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게 1981년 이후 최대폭으로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금리 역전폭이 장중에 마이너스 110bp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를 밑도는 수익률의 역전은 채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의 신호로 해석을 하는데 뭐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지만 그 폭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더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제금리가 장중에 3.78 수준까지 하락하기도 했고요. 2년물 같은 경우에는 4.96%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밤사이에 보면 중국 관련한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번 주 6일에서 9일 사이에 베이징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관련한 기업들 뭐 징돈닷컴, 알리바바, 핀두오도 등의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너무나 이슈들이 많습니다. 중국, 미국 서로 간에 특히나 이제 미국이 중국 쪽을 계속 공격하는 거겠죠. 옐런 장관이 중국과의 관계 유지가 미국의 최선의 이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디커플링 그러니까 뭐 산업망이나 공급망이나 이런 관련해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가 될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과연 이번 옐런 장관의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얼마나 또 개선될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P 500 내에서 11개 섹터 중 9개 업종이 모두 올랐는데 기술주 조금 밀렸고요. 헬스케어도 조금 밀렸습니다. 맵을 다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맵의 위치가 여러분 조금 달라졌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확인하셨겠죠? 헬스케어 섹터가 위로 올라갔고요. 이미 소비재 섹터가 아래 중간으로 내려왔습니다. 요거 약간 변화. 그 외에도 조금씩 달라졌는데 요거 여러분들 눈치 한번 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수 소비재 쪽이 조금 이제 맨 옆에서 약간 중앙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요런 거 변화되는 거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보고 바뀌었네 했는데 변화되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기술주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0.75%, 애플 주가 0.78% 하락을 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요게 약간의 발목을 잡게 될까요? 설계 문제로 인해서 이 MR 헤드셋 비전 프로의 생산 목표를 절반으로 줄였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는 살짝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구글의 주가도 0.34% 하락, 메타도 0.34% 하락을 했고요. 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 그 가운데 반도체주들은 좋았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0.26%, AMD 1.6% 올랐고요. 온세미컨덕터가 2.56% 상승, 그리고 퀄컴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의 종목들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밖에도 종목들 특징을 보자면 전기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 기업 1등 테슬라의 주가가 6.89% 오르면서 279달러 선까지 상승폭을 키워냈고요. 전기차 어제 이제 인도 대수 2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굉장히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83% 증가. 그러니까 2분기 46만 6천 대의 차량을 인도했다. 시장이 예상치 44만 5천 대를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올랐고요. 리비안도 예상치를 웃돈 차량 인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무려 17%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 샤오펑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 대비 차량 인도가 더 늘었다라는 소식 가운데 4% 이상 올랐고요. 루시드도 7%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기차 관련한 브랜드들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가격이나 정책도 뭔가 이러한 인도 대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차량이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다는 부분이 실적의 주가 상승의 배경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어제 좀 부진했었던 종목들을 보자면 헬스케어 쪽이 안 좋았습니다. 일라일릴리, 존슨앤존슨 각각 1% 하락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하락세 보였습니다. 가운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소식이 전해졌는데 폐암 치료제 3상 실험에 대한 실망스러운 예비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주가는 8% 안팎의 하락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종목들 중에서는 UPS 지금 실적 주가가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금융주 쪽이 계속 괜찮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의 종목들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카드사들도 최근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페이팔의 주가가 어제 1.72%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도 타겟의 주가가 2% 가까이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초록불을 많이 켰습니다. 일부 헬스케어 기술주를 제외하고는 빨간불보다는 초록불이 훨씬 더 많은 시장이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시장이 이제 반밖에 열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전기차 그중에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반가웠던 시장의 상승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빅테크, 또 기술주, 거기에 또 AI 관련한 종목들 최근에 또 대형주보다 더 많이 올랐던 AI 테마주들이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관련주를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고민되시죠?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AI로 달궈진 미국 증시에서 AI만 관련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해도 될까? 이번 미주미 세미나에서는 AI 산업 분류 및 반별 노하우를 소개함으로써 당신의 투자 항목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더불어 미국 증시를 주도할 트렌드와 성장주 투자 종목을 찾는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주미 카페를 참고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이제 4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잠긴 건 어제 한잔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술을 못 해가지고 한잔한 거 아니고요. 사실 늦게까지 저녁 약속이 있긴 해서 1시간 정도 늦게 잤는데 저의 취침 시간은 10시를 넘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이 잠겨서 여러분 깨끗한 소리를 들려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고요. 컨디션 관리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장밖에 열리지 않을 때 부장님께서는 밤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 쉬시죠? 네, 굉장히 행복하기는 한데, 사실 뭐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행복하죠. 휴장이라서? 네, 오늘은 아예 휴장이니까. 네, 그래서 확실히 마음의 부담도 좀 적고, 네네. 네, 뭐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장님께서 미장도 하시고 국장도 같이 커버를 하시다 보니까 잠을 이렇게 통잠을 주무시는 게 아니라 네. 신생아처럼 쪼개기 수면을 하신다라고 들었는데 네. 그렇게 주무시면 안 피곤하십니까? 제가 작년 한 4월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네. 초반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쵸. 힘들어가지고 고생을 좀 하다가, 음. 한 작년 한 말쯤부터는 그게 굉장히 좀 많이 익숙해져서 네. 이제는 뭐 좋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다행입니다. 피곤하지도 않고, 다행입니다. 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그러게 때문에 말입니다. 좋습니다. 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데 저는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했는데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체력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제가 거의 거진 한 3월부터 나와서 계속 AI 말씀만 드려가지고 약간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I 관련된 뭐 말씀 많이 드리고 뭐 좀 유망하다 뭐 말씀 많이 드리긴 했는데 막상 상반기를 결산을 해보면 AI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랐지만 아닌 종목들 중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종목들이고 왜 올랐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상반기 수익률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네. 다우존스가 많이 부진을 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S&P와 나스닥의 최상위 종목들이 워낙 수익률이 좋았어요. 뭐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뭐 어마어마하죠. 100% 이상 수익률 뭐 이렇게 쉽지 않은데 다만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종목이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있는데 뭐 이거는 뭐 S&P나 나스닥에도 다 주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을 빼면 사실은 뭐 기여도가 그렇게 큰 종목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S&P와 나스닥은 또 최상위 종목들 요 지금 기여도 합산이 S&P 500 상반기 수익률 네. 합산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에 요 그 최상위 종목들이 없으신 분들과 있으신 분들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AI 테마주를 만약에 좀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나마 조금 나으셨을 겁니다. 그나마 나은 게 아니라 숫자가 어마어마한데요. 그쵸. 네, 어마어마하죠. 팔란티어. 네, 뭐 여기 제가 티커로 적어 놓기는 했는데, 네. 요거 뭐 팔란티어, 뭐 군사 관련된 거, 슈레딩거, 의료, C3AI, 소프트웨어, 요거는 팔로알토, 요거는 보안, 사이버 보안, 요거 오페라, 요거는 AI 챗 GPT 붙인 검색 서비스. 네. 요 SMCI는 그 AI 서버 스토리지 제조하는 기업이고 사운드하운드는 AI 음성 인식 하는 곳인데 AI 테마주로 좀 묶인 요 종목들이 뭐 거의 뭐 100% 이상, 뭐 200% 이상 오른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다만 이제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2020년과 2021년에 투자해서 네. 아픈 좀 기억이 좀 있으셨다가 그러니까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물려 있다가 맞습니다. 드디어 이제 수익을 조금씩 이제 손실을 네. 조금 만회하고 있는 그런 네. 단계인 거죠. 네, 정리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분들이 네. 돌려서 좀- 말씀을 어렵게 하실 것 네,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마이너스가 이제 마이너스 폭이 이제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직 플러스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고정비율이? 들어간 그 시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겠죠. 투자자분들이 다르겠지만 네. 제 주변 분들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인 분들이 많으신데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음. 근데 좀 재밌는 건 그 AI보다 높은 수익률을 낸 주식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뭐죠? 보시면 여기도 지금 수익률만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죠. 다 막 100 몇십 프로, 200 몇십 프로, 400% 이상 오른 조비는 종목도 약간 있네요. 최근에 너무 급등해서 네, 맞아요. 그런 거 네네. 아닙니까? 최근에 급등을 했고 여기 보시면 뭐 아이홈큐? 업스타트 뭐 요거는 이제 AI 이것도 결국에 네. AI이긴 한데 이제 대출 이제 플랫폼이고 이건 오픈도어 테크놀로지라고 부동산 플랫폼입니다. 아. 이건 카바나는 중고차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그렇죠. 조비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UAM, 음.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드래프트 킹즈는 온라인 스포츠 토토 같은 네. 스포츠 베팅 업체고 웨이페어는 온라인으로 가구 파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도 굉장히 고생하다가 드디어 이제 한 4월, 5월부터 시작해서 네.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뭐 그 전부터 올라온 종목들도 많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꽤 지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생각을 해보면 이런 종목들이 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좀 상승을 했나라고 보면 이 종목들이 사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90%,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5%, 카바나는 마이너스 99%까지 갔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얘네들 망한다는 가능성을 가격에 사실상 프라이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 투자자들이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었는데 파산 가능성이 조금 줄어드는 약간 그런 뭐 뉘앙스를 좀 보이기 시작하면서 네. 갑자기 이제 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뉘앙스를 보인다라는 거는 이제 아직은 뭔가 숫자로서는 좀 부진하지만 기대감을 가질 만한 새로운 신규 모멘텀이 조금씩 붙는다라는 거죠. 네, 신규 모멘텀도 붙고 그리고 숫자도 조금씩 줄고 있어요, 마이너스가. 개선되는 모습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는 그 카바나 관련된 기사인데요. 여기 최고 경영자가 최근에 나와가지고 수익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부진했어요. 아무래도 중고차 요 시장이 뭐 대출도 이제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 고금리에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네. 본인들이 이제 비용도 많이 줄이고 열심히 하면서 요번에 2분기 요번 다음에 나오는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하루에 주가가 이제 56% 이상 급등을 했고 이후에도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거의 곧 그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4배 정도 지금 오른 지금 상황이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조비 관련된 얘기인데 요즘 핫했죠. 그렇죠. 그래서 연방항공국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항공과 관련된 건 규정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키기가 힘든데 조비가 첫 생산한 UAM에 대한 시험 비행을 지금 승인을 했습니다. 네, 요것만 승인한 게 아니고 이게 그 승인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UAM이 아무래도 새로 만드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거의 한 7, 80% 정도까지 거의 다 왔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에어택시 상용화에 이제 한 걸음 더 다가선 상황입니다. 조비는 아직 매출이 없어요. 네. 매출이 이제 없어. 뭐 개발했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매출이 없지만 이제 그 굉장히 새로운 이제 시장이 열리고 얘네가 가장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많이 큰 상황이고 최근에 SK텔레콤이 조비에 1억 달러 투자를 했습니다. 그 SK 왜 텔레콤일까요? 뭐 이노베이션 전기 쪽이니까 저는 뭐 이노베이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이 UAM 이 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네. 약간 팀 코리아 같은 여러 그 기업들이 합쳐서 약간 컨소시엄 같은 걸 형성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SK텔레콤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컨소시엄 안에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네네. SK텔레콤도 네. 함께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SK텔레콤이 조비의 기체를 우리나라에 이제 독점적으로 갖고 와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SK텔레콤도 이제 결국엔 UAM도 이제 통신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이제 SK텔레콤이 뭔가 이제 기술을 제공을 할 거고 그러면서 SK텔레콤도 통신 갖고만 할 수 없으니 네. 사업은 이제 최대한 이제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지금 이제 하진성님께서 네, 니콜라의 한화가 투자를 했던 이야기를 네, 하면서 이번 SK텔레콤의 이번 조비 투자가 네, 과연 어떨 것인가를 굉장히 또 기대 반 걱정 반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용화 직전에 이런 시험 비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승인을 하는 것 자체가 전기라는 거 그리고 네. 또 에어 택시 그러니까 비행 물체를 어쨌든 띄운다라는 것에 있어서 부장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이 행보를 이미 그 조비는 자체적으로 여러 번 꽤 많이 테스트를 네, 했나요? 테스트를 이미 다 했고 요번에 이제 연방항공국에서 네. 승인을 받아갖고 이제 다시 이제 이걸 하는 거고 아마 저는 이제 니콜라랑 다른 게 니콜라는 사기가 발각이 돼서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기업이 거의 이제 파산 수준까지 이제 내려온 거고 네. 그 조비 같은 경우는 UAM 사업에서 이 시장에서 가장 선두 업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인증도 FAA가 보통 곳이 아니에요. 네.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예, 델타 비행을- 항공이나 이런 데들, 네. 예, 미국의 이제 항공 이런 것들, 안전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네. 뭐 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아. 이걸 지금 조비뿐만 아니라 다른 UAM 업체들과 손을 잡고 새로 뭐 이것저것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니콜라는 좀 사기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한화가 좀 손해를 보는 거고, 네. 네, 이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조비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들 종목들이, 그러니까 AI 외의 종목들이 왜 이렇게 또 최근에 급등을 보였는지 뭔가 로직이 있다고요? 아, 네네. 뭐 왜 이렇게 움직일까 좀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들이 왜 올랐냐면 뭐 결국에는 계속 이제 적자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재작년, 작년 많이 이제 부담을 많이 느꼈던 상황에서 현금도 부족하다 보니 뭐 1년 내에 현금이 이제 다 고갈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상증자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 주가에는 별로 안 좋은 거고. 그리고 사업 영위를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계속 가격에 매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식을 갖고 있던 투자자들도 매도를 하고 주식이 없는 사람들도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계속 매도세가 강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적자가 축소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조비 같은 경우는 매출은 없지만 네. 이제 매출이 이제 나올 가능성 상용화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네. 현금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전에는 1, 2년 버틸 수 있는 현금이었다면 지금은 한 2, 3년, 3, 4년 정도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업이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올해 안에 안 망하겠네? 내년까지는 안 망하겠네? 라는 가능성이 네. 보이기 시작하면서 주식 갖고 있던 투자자들도 매도세가 좀 축소가 되고 신규로 매수세도 들어오고 거기다 지금 쇼크오버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전에는 다 매도세였는데 네. 이제는 매수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간단한 산수인데 마이너스 99% 된 종목이
마이너스 98%가 되면 수익률이 100%입니다. 네. 네, 이거 1에서 2가 되는 거니까 음. 수익률이 100%고 마이너스 99%가 만약에 마이너스 90%까지 갔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10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아니요, 안 됩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100 중에서 마이너스 99%라는 건 1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마이너스 98이 됐다는 건 2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쵸? 1에서 2가 되면 네. 2배가 두 배. 네, 그래서 그쵸. 수익률 100%. 아, 네, 아니 간단한 산수인데 다들 네. 들으시면 아 이렇게 하세요. 네, 저만 이해 못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딜러스가 이해 못했던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템베거 막 찾아다니는 네, 분들 네, 되게 네. 많이 계시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도 수익률을 10배 뭐 10배 내기 쉽진 않지만 네. 네, 이렇게 좀 내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어. 여기 사실 이거는 기업을 좀 잘 찾아야 되는 그런 좀 힘든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그게 제일 힘들죠? 네, 망하지 않을 회사를 찾는 게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가장 힘든데 복불복이네. 이런 케이스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부터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아마 1월 말, 네. 2월 초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갖고 온 장표 중에 하나예요. IT 버블 때 아마존의 주가 추이를 제가 그때 보여드렸는데 완전히 그냥 급등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존도 마이너스 90몇 % 빠졌어요. 아마존이요? 네, 그때 아마존이 그 거대한 기업. 네. 지금은 그때는 거대한 스타트업이었지만 기업이죠. 네. 각광받는 스타트업이었지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지만 네. 마이너스 90몇 % 빠지고 2001년 4월 달에 바닥 잡고 살짝 반등했다가 9.11 테러 터지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여기서부터 10배 갔어요. 네. 그리고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또 이제 올랐는데 아마존도 그때 당시에는 뭐 현금도 많이 부족했었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부터 해가지고 맨날 막 기사 나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엔 이제 살아남을 가능성이 보이니까 주가가 계속 올랐었던 거죠. 근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AMD와 인텔의 네. CPU 싸움 그건 굉장히 또 엇갈린 운명이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것도 좀 재밌습니다. AMD가 네. 거의 무덤에서 살아남았었거든요. 2006년까지 AMD의 CPU 점유율이 2006년부터 계속 빠졌어요. 그쵸. 계속 빠지고 인텔이 사실상 거의 뭐 독과점할 수준까지 이제 됐었는데 이때 리사수라는 현 CEO가 이제 부임을 하면서 등장. 이것저것 좀 많이 바꿨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좀 전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AMD의 CPU 점유율이 바닥을 찍고 살살살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2019년부터 빵 올라오기 시작했죠. 네. 주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2015년 7월이 바닥이었습니다. 1.6이었어요. 고점이 164입니다. 100배 올랐어요. 우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제가 미국 주식에 막 관심 갖기 시작할 때가 저 2015년에서 6년 사이였거든요. 일찍 관심을 가지셨네요. 네, 약간 뉴욕병에 걸려가지고 예, 막 CNBC 혼자 보고 막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와, 그때 저 종목을 네. 샀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또 그쵸. 근데 아쉽네요. 샀어도 이게 쉽지가 않은 못 게 버텼어요. 사실은 그거가. 제가 되게 아픈 추억이 있어요. 이 종목에? 네.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 시절에 네. 이 종목을 굉장히 잘 분석을 해서 네. 뭔가 바닥이 보인다 해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2 미만에 거의 바닥에 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고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2배, 2배 반. 그래서 역시 뭐 잘했어. 분석을 뭐 예리하게 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오른 거예요. 배 아프시죠? 제가 몇 년 동안 약간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AMD에 왜요? 너무 100배짜리를 올라서? 왜 놓쳤나. 포모가 되셨군요, 포모.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추이를 봤었어야 됐어요. 바닥 찍고 올라오네. 예, 그러니까 얘가 바닥을 찍고 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업계 1위를 위협할 수 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밸류에이션에 녹였어야 됐는데 그때는 많이 오르니까 가슴이 뛰었나 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네. 저렇게 5년, 10년을 내다보기가 네. 쉽지는 않을 상황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내공이 부족했던 거죠. 네. 뭐 시장에서도 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을 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지 않았기 네, 많지 때문 않았어요. 아닐까. 네네. 누가 알겠어요, 사실. 네, 그래서 요번에는 놓치지 않으려고 네. 뭐 엄청 더 발굴하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렇게 좋은 기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엄청나게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반대에 마이너스 아까 전에 또 댓글에도 마이너스 99인데 마이너스 99.9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기업도 엄청 있죠. 많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 보고 많이 빠진 종목, 마이너스 95% 종목 무적정은 뭐지? 아니죠. 그래서 막 사고 하시면 굉장히 곤란하고 네.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면 블랙베리라는 기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쿼티 키보드가 있는 그 스마트폰의 약간 초기 저거 약간 모델이었어요. 비즈니스맨들이 네, 맞아요. 저거 매일 보내는 거 이런 걸로 예전에 네. 사용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예,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네, 예, 저도. 사람이 다 비슷하네요. 네, 네. 근데 결국에는 스마트폰 이 대전에서 완전 밀렸잖아요. 네. 밀리면서 매출이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급락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특허 정도만 팔면서 이제 간간히 먹고 살았는데 네. 뭐 매출이 거의 뭐 몇십 분의 일 토막이 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아무리 많이 빠져도 사실 이런 종목들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하셨던 니콜라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건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저는 아예 그냥 그런 종목들은 배제를 합니다. 하지만 뭐 제가 이제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온라인 뭐 스포츠 베팅 업체, 뭐 드래프트 킹즈 이런 종목은 아직도 적자인데 업계 1, 2위고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업계에서의 탑티어인지 아닌지가 일단은 중요하군요. 네, 엄청 중요합니다. 업계에서 1등, 2등인지 네. 그리고 매출이 계속 지속되는지 네. 이익도 적자폭이 축소가 되는지 되는지. 경쟁이 좀 완화되면서 업체들이 통폐합되는지. 왜냐하면 결국에는 1, 2위라는 건 매출이 많이 나오지만 비용 단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적자인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면서 좀 잘 찾아야 되는데 네, 네.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제가 이렇게 뭐 이런 종목들 뭐 주가 많이 오르고 뭐 잘 찾으면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좀 조심해야 한 번 더 해야 될 거는 네. CNN에서 발표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가 지금 높은 편이에요. 지금 아주 탐욕이 네. 드글드글하죠. 맞습니다. 네. 제가 이거 80이라고 된 건 제가 일요일 날 캡처를 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됐는데 어제 84까지 올랐어요. 85인가? 4까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아마 익스트림 그리드 찍고 만약에 슬슬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빠지는 종목들이 제가 언급했던 이런 종목들부터 먼저 빠질 거예요. 그래서 뭐 좋다 해가지고 뭐 이거 안 망할 것 같아 해서 막 장기 투자 4년, 5년 해가지고 투자하시면 아마 좀 마음고생을 또 오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는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접근 안 하신 분들은 뭐 과도하게 이 네, 종목에 대한 굳이 뭐 비중을 내리실 필요는 없고 또 다른 이런 기업을 찾게 된다라면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이미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는 네. 약간 좀 투자를 지양하시는 게 더 좋겠다.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뭐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반기를 휩쓸었던 테마는 AI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AI만 지금 몰빵해가지고 나 AI 뭐 끝까지 갈 거니까 100% 포트에서 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저는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큰 메가 트렌드인 AI를 뭐 포트폴리오에서 한 50%에서 한 60% 정도 이제 넣고 그리고 좀 꾸준히 이제 성장하는 소비재도 한 20, 30% 정도 넣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바닥에서 팝업창처럼 팡팡팡 튀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분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도 한 20, 30% 정도 넣으면서 포트폴리오 좀 관리를 하면서 좀 계좌를 좀 운용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방송이 사실은 되게 짧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토요일 날 네. 맞아요. 토요일 날 세미나를 네네. 미국 주식 미치다 팀과 함께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성장주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조금 노하우. 짜야 될지에 대해서 좀 노하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을 선정할 때에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산업의 트렌드 뭐 이런 거를 보시는 건가요? 산업의 트렌드 정도를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을 고르는 뭐 사실 비법 같은 건 없거든요. 그냥 그리고 정석대로 네, 뭐 숫자 보고. 네. 숫자도 보고 트렌드도 보고 하는데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다들 너무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사실 강의 한번 듣고 네. 집에 가가지고 아무도 안 따라하십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쉽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 네. 네, 오프라인 강의인지는 네. 네, 지난주에 알았어요. 아, 정말요? 아, 근데 오프라인이지만 온라인처럼 강의하시면 됩니다. 아, 네네. 편하게. 예, 그럼 미국 주식에 알겠습니다. 미치다 팀과 함께하는 세미나 관련해서는 미국 주식 미치다 유튜브 혹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오늘 정말 상큼한 오렌지 같은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오렌지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아니 이렇게 밝은 컬러의 옷을 입으신 거 저 처음 봬요. 오늘요? 예. 제가 보니까 저 뒤에 간판이 아, 이거 맞- 오렌지 톤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또 지인이 옷을 해갖고 네.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닌다고 네네. 오늘 새벽에는 너무 좋으신데요. 새벽에 이거 입고 가라고 어제 네. 밤에 얘기하더라고요. 아, 역시 그 지인분 정말 센스 있으십니다. 방송에 맞추는 거죠. 네,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오늘 보니까 화면도 맞추셨어요, 컬러를? 아, 다 그냥 세트로 맞춥니다. 네. 한번 그럼 이야기 풀어볼까요? 아, 그건 그렇고요. 앞선 마지막에 그 권동호 대표, 네, 권동 세미나 부장 이야기 얘기했는데 해주셨어요. 세미나가 하여튼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있으니까요. 네. 원하시는 분들 저희 네이버 카페 오시면 저희가 안내가 돼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그 장이 미국 시간 오후 1시에 끝났기 그쵸. 때문에 이런 날이 1년에 서너 번이 두세 번 정도 있는데요. 이런 날 거래가 별로 없어요. 한산합니다. 그래서 전 거래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뭐 다 별로 그 크지는 움직임이 없었는데 테슬라가 마침 또 우연찮게 일요일 날 실적을 그 인도 대수? 인도 대수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그게 올라가면서 옆에서 이제 리비안 이런 것도 좀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같이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6.9%나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 얘기를 오늘 좀 얘기 좀 해드릴 수밖에 없을 네. 것 같고요. 물론 테슬라는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분 많으시지만 하여튼 저희가 그럼 오늘은 테슬라 얘기를 빼놓으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맨날 테슬라만 얘기한다고 또 댓글을 쓰시면 계시는데 테슬라가 중요하니까 하고만 등락이 있으니까 얘기할 뿐이죠 뭐. 또 얘기 안 하면 또 얘기 안 한다고 또 섭섭해하시고 얘기 안 하면 얘기하고 뭐 얘기하면 또 말이 너무 많습니다. 테슬라 얘기만 한다고 섭섭해하시고 전 뭐 소신껏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드부시의 데나 이버스트가 요즘 또 상당히 핫한 인물이 다시 떠올라 있기 때문에 이분은 성장주를 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다 다루는 분이 몇 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증권사에서는 번스타인의 사쿠나기 이런 분들로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완전히 약간 극과 극의 방향을 갖고 가는 분이죠. 이분은 오늘 다시 한번 테슬라는 저평가다 얘기했고 이분은 이제 $300를 올려놓은 사람이거든요. 주로 이제 그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애널리스트 중에서 가장 높은 쪽에 있는 분이 $300입니다. 그래서 데나이브에서 $300채 확인했고요. 오늘 3대 지수는 뭐 소폭 반등한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 차트 한번 볼까요? 예, 테슬라 오늘 이제 주봉으로 갖고 왔는데요. 테슬라는 지금 한 7% 가까이 올라가면서 약간 또 갭을 조금 만들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300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움직임은 지금 살아 있고요. 아니, 갈지 안 갈지 모르셔요?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우리 위원님 모르세요? 저는 뭐 주가를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 다 큰 색깔 네. 사람이 보고 있어요. 아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전 뭐 내가 주가를 안다 얘기하는 사람 다 큰 주가 하겠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하겠죠, 뭐. 다만 거래량 있죠. 거래량이 상당히 예전에 작년보다 상당히 더 활발해지고 있어요. 아니, 그림은 뭐 주봉의 그림이잖아요. 그러네요. 다만 이제 이거 RSI죠. RSI가 지금 보면 70 원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 핀비즈 사이트가 한 3주 전부터 갑자기 요거 RSI를 디폴트로 갖다 놓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궁금해 여기니까
이거는 팀비지 구성도 달라졌어요. 네, 조금씩 검색 바뀌었는데 보니까. 여하튼 이거가 이제 보시면 딱 편합니다 보기에.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70, 80 올라가면 네. 약간 이건 뭐 쫓아가는 거 아닌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 타이밍을 굳이 따지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오늘 여러분들 보실 거 오늘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요. 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검색하시냐면 CNBC하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를 치시면 나오는 영상이 한 3, 4분짜리가 있는데요. 네. 이분이 얘기하는 거의 핵심을 보면 지난 한 올해 들어서 처음에 이슈가 됐던 게 뭡니까? 가격 인하에 상당히 비판적인 것이 많았고 그래서 마진율이 떨어지면서 주가에 약간 하락 요인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테슬라의 매수 겸 비중은 지금 한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애널리스트사에서 평균이 한 54%, 55%입니다. S&P 500 기준에서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93%거든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의 매수 비중, 네. 의견 비중. 점유율은 92%. 근데 미국은 한 55%밖에 안 되는데. 반반. 근데 이 중에서도 반이 안 됩니다. 테슬라는. 그래서 그 내용은 결국 마진율의 하락 이런 걸 얘기했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근데 이분은 그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이건 완전히 철 펜스를 쳤다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결국 그만큼 가격을 내리면서 이분은 그 당시부터 했던 얘기가 다른 업체들이 도저히 못 쫓아올 가격으로 가격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론 머스크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거거든요. 확고한 지배력을 갖고 하는 거죠. 거기다 이번에 슈퍼차저를 오픈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요. 오늘 보실 다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번역기도 돌려놨어요. 번역기로 이분이 했던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시장에서 그 별거 아닐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들한테는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예, 조 드라핑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턱이 떨어지는 그런 영어식 표현이 들어가겠고요. 조. 드라핑, 그러니까 턱이 떨어지는 그런 거, 예, 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 오늘 얼굴을 보셨어야 되는데 여덟 앵커가 지금 얼굴 표정이 났습니다. 조 드라핑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AWS 모먼트라는 네.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약간 개념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AWS 모멘트라는 거는 미국에서 많이 쓰는 관용 쪽 표현입니다. 경영 쪽에서요. AWS라는 건 아마존의 AWS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클라우드라는 게 없었는데 클라우드라는 걸 들어가면서 아마존이 그런 거를 그 서비스를 했고요. 기관들 상대로 법인들 상대로 해갖고 상당히 커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었고 기존에 소위 각자의 하드 드라이브, 각자의 서버에 있던 것을 파괴적으로 혁신하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거. 그거를 AWS 모멘트라는 영어식 표현을 하는데요. 관용적인 요번에 표현이군요. 보면 포춘이나 그리고 포브스 이런 데도 보더라도 검색해 보시면 테슬라 AWS 모멘트란 말이 많이 쓰입니다 지금요. 근데 오늘 그분도 이분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AWS 모멘트를 갖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슈퍼차지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렌트비 내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벌어들이고 있고 이분이 또 하나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거가 이번에 도조 컴퓨터 이런 것들 결국은 그 완전 자율주행 이런 거 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은 물론 좋아하는 분이죠. 테슬라를 AI 간에서 완전히 저평가돼 있다. AI 분야에서 테슬라 얘기를 왜 이렇게 덜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300를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건데 여튼 이거는 뭐 제가 아는 것이 뭐 그렇게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을 찾아보실 강추드립니다. 여러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5분밖에 안 되고 거기 보면 자막도 돼 있고 자동 번역도 되죠. 자동 번역도 하고 요즘에는. 한글도 나오니까 네. 그거 보면 감을 딱 잡으실 것 같고요. 네. 아니시면 요거 좀 시간 없으면 요거 하고 기사로만? 요거 기사 요거 그 캡처 떠두시고요. 네. 요거 제가 번역기를 돌린 거니까요. 구글 번역기. 네. 출처를 인용해 줘야죠. 구글 번역기로 돌렸으니까요. 요거 갖고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하튼 오늘도 의견을 한 5군데 정도 목표시고 올려놨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미국의 애널리스트와 우리나라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매도할 사람이 태어나서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한 20년 동안 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매도. 매도 의견? 외국 증권사에서는 가끔 있었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 투자가 말이죠. 하향, 뭐. JP 모건이 매도를 여전히 확인하고 있었고 다만 목표 주가를 $5 정도 올려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스타인의 사코나기가 또 하나의 완전히 대적하는 인물이거든요. 번스타인의 사코나기 한번 얘기하면 딱 먹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시장이. 애플도 여전히 중립 내지 매도. 그리고 이것도 역시
중립 내지 매도율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여전히 지금 보면 어저께 생산 대비 그 판매 대수, 인도 대수가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조금씩 벌어졌다 줄어들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재고가 상당히 지금 있다 지금. 네. 네,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얘기하고 있고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다. 다만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최근 일주일, 2주를, 3주를 보더라도 네. 미국에서도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게 테슬라. 우리나라에서는 순매도 1위 또. 예, 그런 것이. 순매도요? 우리는 순매도죠. 우리나라는 테슬라, 엔비디아가 다 순매도 1위, 2위, 3위 가잖아요 지금. 사기도 많이 사지만 팔기도 많이 파는군요. 엄청 파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 맞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런 게 있겠고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는 오늘 뭐 소폭 올라갔지만 아직까지 이건 약간 숨고르기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아마 저는 가장 요 강권 요 갭을 메꾸느냐 안 메꾸냐. 안 믿고 하죠. 예, 근데 모르죠. 그 저는 여백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백임. 저는 뭐 언젠가는 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그 각자 생각이 다르고 네. 주식은 그렇게 항상 메꾸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뭐 지나가 봐야 되는 거가 네.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가 됐건 테슬라가 됐건 좋아하시면 딱 그걸 사시면 돼요. 제2의 제3 이런 건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없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그래서 어저께 그 통계도 보여드렸잖아요. 어저께 애플과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자, 네, 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냥 하고 돈 버시면 하는 건데 이렇게 그 장기 들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나는 그 아무리라도 종목에 대한 것이 부담된다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제2, 제3을 찾지 마시고 ETF를 하세요. ETF. 그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찾아보시면 그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가 ETF로 보면 한 14%까지 포함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카즈란 게 있습니다. 카즈. 네, 영어로 보면 C의 R에다가 S가 아니라 Z가. 네, 그게 비중은 두 개의 비중이 한 12, 3%까지 좀 더 많습니다. 예, 근데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거는 뭐 차세대 뭐 자동차 플러스 등등하고 뭐 자율 뭐 이런 것들인데 거의 비슷하면서도 규모는 훨씬 큰 거가 상대적 커진 거가 드라이브입니다. 드라이브. DRIV예요. 이건 글로벌 X죠. 미래세스에서 인수하는 글로벌 X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26 정도 되고 이거는 한 보시면 한 12% 정도 되니까 카즈랑 거의 비슷한데 거래는 여기 좀 원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알파벳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도 좀 들어가 있을 겁니다. 퀄컴, 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다 조금씩 다 들어가 있잖아요. 두 개가 지금 그리고 애플까지 해서 여기 3박자를 갖추었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가격도 있고 좀 상당히 분산 투자도 되고 네. 뭐 국내 기업도 여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뭐가 뭐 들어가 있겠죠. 네이버가 들어가 있거나 삼성전자 이런 거 들어가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괜찮다. 그래서 드라이브 주가는 $25.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주가 차트 드라이브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네. 자, 이번에는 어떤 기업을 또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것도 저희가 몇 번 소개해드린 건데요. 어떤 지금은 가장 핫한 주식은 일라이릴리죠. 일라이릴리가 지금 시가총 11위까지인가 12위까지 올랐을 겁니다. 비만이라는 키워드로 만들어낸 정말 주가 상승이죠. 그거는 저희가 작년 11월에 한번 강혜경 연구 소개해드렸죠. 해갖고 오셔갖고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인데 네. 어쨌든 일라이릴리는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그분도 얘기하셨지만 삼박자를 다 갖고 있죠. 왜냐하면 알츠하이머 네. 거기다가 당뇨, 비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건 이해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간호 선생님 그리고 제약주에 있는 분은 일라이릴리 상당히 많이 투자한 걸 알고 있어요. 곧 일라이릴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지금 막 시도하고 있죠. 아니 그럼 전 세계 다 마찬가지죠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다만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 맥케슨 같은 게 훨씬 이해하기 쉽죠. 이거는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유통회사죠. 유통. 네. 그래서 기자재면 기자재, 약 유통 글로벌 1위, 1, 2위 하는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간 사상 최고가 수준 가고 있지만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건요. 유통회사이기 때문에요. 또 이런 것들은 제약, 유통, 의료, 정보 기술 하게 있고요. 단점은 이제 제약 쪽이 다 마찬가지지만 규제 위험이죠. 그건 일라일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파이자도 마찬가지. 다 똑같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좀 편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이건 아시다시피 2022 1분기부터 벅스에서에도 투자해갖고요. 현재 회사 지분이 2%인 320만 주까지 갖고 있고 올해 들어서 한 곳 빼놓고 450에서 440달러로 내린 UBS를 제외하고는 모두 목표 주가를 올렸죠. 그래서 이런 것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마스터카드로 오늘 좀 잠깐 말씀드리는데 1위에서는 비자지만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비자 카드를 쓰시면 비자를 보시면 되고 마스터카드로 주로 쓰시면 마스터카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자 주주예요. 왜냐하면 이제 비자를 많이 쓰고 또 하나는 아멕스 쓰는데 근데 마스터카드가 실제로 보면 세계 중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그 상대적으로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스터카드를 바꿔 타야 되나? 카드를 바꿔 그런 고민을 하죠. 저도. 제가 최근에 사업자 관련해서 신용카드를 하나 발급했는데 저한테 그 3사 중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마스터카드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 그거는 그래서 그 은행이 마스터카드랑 엮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그런 좀 그런 게 있었나?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주가는 이게 52 최고가는 물론이고요. 네. 작년 2월인가 3월에 했던 가격이 딱 $3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 사상 최고가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상당히 제일 편하고 누구나 다 하는 회사. 일날일을 아는 사람이 10명이라면 이거 하는 사람은 10만 명이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런 정도니까 좀 무난한 회사. 물론 엔비디아나 저런 테슬라 같은 어떤 섹시한 주식은 절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여러분 꾸준히 이런 될 모아갈 것 수 같고 있는 마침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지금 늘어났다라고 보여야 되겠고요. 요거는 해외 결제 들어가면 많은 분들 아시잖아요. 해외 결제하면 수수료 더 이제 차지되고 들어오잖아요. 해외 결제가 29% 늘어났고요. 올해 1분기요. 2019년 팬데믹 이전 대비 무려 174%가 늘어났거든요. 팬데믹 이전 예, 이게 2019년. 특히 이제 요런 좀 보시면 여행 가실 때 여도 앵커들 요즘 안 가셨다 그러지만 예전에 일본 간다, 뭐 어디 간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주머니에 뭐 환전하고 가잖아요. 조금만 조금 하지만 쌍팔년대는 무조건 환전했고 그쵸 현금 네. 들고 가야죠.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비상금을 해서 몇만 원이라도 갖고 갈 거 아닙니까 지금요. 가서 먹거나 가져가거나. 왜냐면 카드 하면 뭐 수수료도 비싸니까 뭐 근데 뭐 환전하면 좀 비싸고. 근데 요즘 보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시면 저도 저 사실 하나 카드 그런 카드 있는데 보시면 해외에서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 은행 카드에서 돈을 캐시 그 ATM에서 돈을 뺄 때 네. 수수료 수수료가 없어요. 하나도 안 냅니다. 맞아요.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있잖아요. 네.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은행 카드 회사에서 맨날 그거 만드시라고 나올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수수료 하나도 없이요. 검색하면 바로 또 금방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그냥 그들이 아무것도 없이 해주냐? 그렇지 않죠. 그 누군가 끼어 있다는 거죠. 거기 카드에 있는 회사가 여러분들 그게 우리나라에도 한 2군데 3군데가 주류가 있는데요. 한 서비스는 비자만 가야 되고요. 비자 막혔는데 한 서비스는 마스터카드 막혔는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전에 그래서 일본 가는데 현금 없이 가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지금요. 특히 젊은 친구들 보면. 왜냐면 일본에 세븐일레븐이나 뭐 은행 주위에 뭐 큰 은행들이 있으면 거기서 돈을 찾는다는 거거든요. 네. 딱 그런 느낌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죠. 왜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만큼 카드를 잘 안 받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한데 현금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는 게 훨씬 저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그 서비스를 할 때 계좌로 옮겨놔야 되는데 그때 환율 수준은 100% 혜택 주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걸 하더라도 돈을 버는 애들이 있다. 누가 번다? 비자 혹은 마스터가 돈을 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서비스로 말씀드리면 7월 5일까지 매수하시면 아마 제가 보기엔 이건 사상 최고가를 갈 것 같아요. 조만간. 비자가 아니요 마스터요. 마스터카드. 네, 7월 5일까지 매수하면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6일 내일 모레 새벽까지 한 주라도 사시면 아주 조금입니다. 57센트. 아주 조금이지만 배당까지 받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로겔 오토메이션은 이제 그 공장 자동화인데 공장 자동화가 이런 기계뿐만 아니라 요즘 서비스 쪽의 매출이 30%까지 한 2025년까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장에 각 한번 로봇가 들어간 다음에 AI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 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이거는 리쇼링에 대한 본격화. 일단은 실적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우면 왜요? 오늘도 궁금하시더라고요. 마지막이 과연 그 종목일까? 아이 뭐 종목이 어디 있으면 이런 거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뭐예요? 지금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공개적으로 말씀 전혀 밀떡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국방 항공. 밀떡이 아닌데 맨날 그 장우석 부장 놀려요. 그럼 쌀떡이세요? 저 근처 당합니다. 다만 저는 세계의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를 좋아하고 대신에 우주 항공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네. 우주 쪽에 우주여서 국방보다는 저는 우주에 관련된 그 미드나 영화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 뭐 재미없더라도 다 보거든요. 근데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쪽 이런 쪽에 닦고 조이는 회사 있죠.
또 보여주실 거면서. 딱 보여드리는데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 어저께도 보여드렸지만 이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돼 그런 네. 거는 저는 이거 절대 색적인 움직임이 아닌데 이게 보세요. RSI 지금 80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갖고 엄청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건 좋은 회사다. 꾸준하게 좋은 회사. 이거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 떨어지면 또 이 정도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건 좋은 회사라는 거. 다만 이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훨씬 안전하다. IT. IT는 제가 보기엔 이것도 ETF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사상체 효과 곧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했고요. 예, 쌀떡 드리면 여러분이 웃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위원님은 다른 말씀하시느라 바빠서 저의 드립을 아마 방송 끝나고 그게 무슨 그런 드립을 쳐 하면서 아마 타박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